자,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정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청년 수당, 서울시가 지급하기로 오늘 결정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청년 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네. 서울시는 장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일명 청년 수당을 시행하기로 밝힌 바 있는데요. 그 구체적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액수나 대상 그런 부분 우리가 널리 전해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방법에 있어서는? 네, 맞습니다. 네. 자세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아서 저희 기자가 리포트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요? 보고 와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달 집계된 전국 청년 실업자는 56만 명. 청년 실업률은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을 못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는데 이마저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니 제대로 된 구직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 구직 활동에 필요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 3천 명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해 학원 수강비, 교재 구입비, 시험 접수비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실업이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청년들의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활동 지원금,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금전적 지원과 또 비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 등 그 밖의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를 좀 높여서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자가 우선순위가 되며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구직에 적극적이지 않은 청년들이나 졸업을 유예한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는 오는 6월 지원 대상을 모집해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시는 6개월간 지원이 끝난 후 참가자들이 취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후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네, 오 기자. 전에는 카드 지급도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금 지급으로 이번에 발표한 이유는 뭡니까? 네,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가 됐었는데요. 결국 이 체크카드 방식의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관련 내용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의 인터뷰로 직접 들어보시죠. 클린카드로 했다가 현금으로 이제 바뀐 부분은 일단 청년 당사자들이 이제 불편이 이제 크다는 그 청년들이 좀 의견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제 청년 활동을 사실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두기보다는 어떤 신뢰에 좀 바탕을 두고 좀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이제 또 하나의 판단을 했던 거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훈련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중앙부처의 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서울시 얘기로는 전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믿고 줘야 된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현금으로 줬다가요. 이 카드는 체크가 되지만 유흥비라든가 이런 데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네. 이 선정된 청년들은 매월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성실하게 취업이나 창업 등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만 지원을 계속하고요. 사회 활동이나 이런 그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네. 지원이 끊깁니다. 또 활동 보고서의 활동비 사용 영수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취업과 창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마련이 됐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진짜 이 청년이 네. 취업 활동을 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먼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게 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논란이 됐었던 중앙정부와 마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그동안 이 청년 수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이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이번에 결정한 것은
어떤 그 법적 분쟁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이 청년수당 예산안을 제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 의회를 네. 이 대법원에 제소를 했었죠. 또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제도를 지자체가 신설하면 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의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세워 제동을 건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네. 이 분쟁은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은 중복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복되는데 왜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그런데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또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반면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서울시는 지난 1월과 3월에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했고 또 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거든요. 네. 이 내용도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의 인터뷰로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대법원에 좀 제소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집행정지, 가처분도 같이 이제 제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일단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이 사업은 아직 유효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이제 기본 입장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좀 충실히 임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이제 저희가 또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조속히 이제 7월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너무 늦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요청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조속히 그 결론이 난다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 입장은 그러니까 무조건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가능한 한 상당한 디테일한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그 시행하는 등 부분에 많이 반영을 하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판단에 따라서 지금 7월에 시행하는 이 제도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지부와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예산 집행이라든가 독립적으로 이러한 뭐 청년 수당뿐만이 아니라 복지 관련 부분에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거리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적인 지방자치 정부인데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어떤 청년 수당 문제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선례가 남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드는데요. 오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현재는 이제 복지 제도를 시행을 할 적에는 네. 중앙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중앙 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 교부세를 뭐 삭감하는 등의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는 게 중앙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네.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이 청년수당도 네, 좀 같이- 다르죠. 서울시는 지금 이제 선별해서 주는 거고 맞습니다. 성남시는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요. 네, 그건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예. 보고 있는 거고요. 아, 어쨌든 간에 이제 복지 제도에 관해서는 이제 중앙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앙 정부의 입장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그 법적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제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 복지 제도에 대한 것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청년 수당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뭐 중앙 정부와 중복 문제도 있지만은 이 3천 명을 지금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천 명의 선정 기준 좀 전에 오 기자 설명했습니다만 상당히 까다롭게 하겠다 그러는데 선정 기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정 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이 청년이 창업이나 취업에 이 그렇죠. 활동비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을 굉장히 까다롭고 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청년들 하여튼 뭐 헬조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상당히 불투명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차 있잖아요. 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중앙정부가 잘 협의해서 뭐 단 한 명이라도 더 네. 주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도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드는데 오 기자 하여튼 취재하시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간단히 마무리하죠. 예.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헬조선 또 흑수저의 자조로 대변되는 청년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가 발 뻗고 나서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지원되는 이 돈을 굉장히 좀 알차게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중앙정부와의 협의 시민들이 다 바랄 거예요. 괜히 좀 마찰하면서 괜히 좋은 일 나쁘게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정인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